여기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과 탈북 과정의 위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회와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그녀의 인생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이 낯선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한 탈북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문희호이고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에서 자랐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아주 다른 곳이죠. 어릴 때 우리 집은 항상 춥고 어두웠어요. 음식도 별로 없어서 늘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자주 화를 내셨고 때때로 어머니와 저를 때리기도 했어요. 저는 조용히 있고 아버지를 피하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특히 가난한 저에게 더 잔인했어요.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외로웠지만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새로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유미였고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유미를 특별하게 만든 건 외모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친절했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도 저희처럼 가난하다는 걸 알았지만 말이죠. 유미가 처음 저에게 말을 걸었던 날을 기억해요. 점심시간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와서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짜로 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유미와 저는 친구가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같이 집에 가고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눴어요. 그녀는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예를 들면 해가 산 뒤로 질 때의 모습이나 맑은 밤의 별들이 얼마나 예쁜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유미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떤 여자애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질투했고 어떤 남자애들은 그녀의 가족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살게 굴었어요. 그녀가 밀쳐지거나 놀림을 당하는 걸 봤지만 그녀는 절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강했고 저도 그녀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북한에서의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음식은 더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병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분노는 더 심해졌고 집에서는 항상 두려웠어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그 생각이 두려웠어요. 우리는 바깥 세상이 위험하다고 배웠고 남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제 가족을 가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그는 며칠씩 집을 비우고 술에 취해 화를 내며 돌아왔어요. 어느 날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유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남한으로의 여정은 길고 무서웠어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항상 잡힐까봐 두려웠어요.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말하는 방식까지.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외로웠어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했어요. 컴퓨터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법까지.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비록 힘들더라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유미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항상 매일 좋은 점을 찾았잖아요. 천천히 남한에서의 삶이 제가 배웠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한 사람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일자리를 찾고 살 곳을 찾는 걸 도와줬어요. 저는 친구도 사귀고 여기서 어쩌면 내가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미가 그리웠어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무사할까?
그녀도 북한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안전하고 여전히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길 바랬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이야기는 또 다른 큰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인생은 제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그저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는 북한에서 온 유미문일 뿐이에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어쩌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미와 다시 만난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따뜻한 봄 아침이었고 저는 한국의 딸기 밭을 걷고 있었어요. 잘 익은 딸기의 달콤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갑자기 한 여자가 딸기를 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일어나서 돌아섰을 때 제 심장이 멈췄어요. 그녀는 북한에서의 제 어린 시절 친구, 유미였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같았고 그녀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말없이 달려가서 껴안았죠. 둘 다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떨어져 있던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떨어졌을 때 유미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널 못 볼 줄 알았어. 우리는 그 딸기밭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등등. 그러다 유미가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끔찍한 일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유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유미는 제가 북한을 떠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평양으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똑똑해서 특별한 기회를 얻은 줄 알았대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어요. 유미는 김정은의 기쁨조로 뽑힌 거였어요. 유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녀가 겪은 훈련과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매일 느낀 두려움 등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녀는 김정은의 방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던 최악의 시간에 대해 말했어요. 유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름답고 친절한 친구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울고 싶고 소리치고 뭔가를 때리고 싶었지만 저는 유미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유미는 자신의 탈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밤 경비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채 음식도 따뜻한 옷도 돈도 없이 자유를 향한 결심만으로 며칠 동안 숲과 들판을 걸었대요. 그녀는 트럭에 숨어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했어요. 중국 경찰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이야기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뻔했던 이야기도요. 너무 무서웠어. 유미가 말했어요. 모든 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고 보는 사람마다 나를 잡아갈 것만 같았어. 하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유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어요. 마침내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도착했죠. 유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녀를 꽉 껴안고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했어요. 이제 안전해. 제가 말했어요. 넌 자유야. 유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모든 것이 너무 달라.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그 시간들,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항상 뭔가 속임수를 기다렸던 이야기들. 하지만 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해. 도와주고 싶어해. 믿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정말이야. 유미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일자리를 준 김준이라는 남자가 있어. 딸기밭에서 일하게 해줬어. 그가 나를 정말 잘 대해줬어. 내가 이상해 보일 텐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유미가 누군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유미가 겪은 일에 대한 슬픔, 그녀를 해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섞인 감정으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국에 오면서 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의심 많고 부정적이었는지 떠올리면서요. 하지만 이제 유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저는 유미에게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그녀가 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녀 곁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유미를 위한 희망, 저를 위한 희망,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고향에서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희망이요. 유미의 믿기 힘든 탈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한국으로 오게 된 제 여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둘 다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방법은 매우 달랐죠. 주는 제가 만나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미소 지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지는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유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유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말했어요. 기쁨에 들떠서 거의 뛰어오를 듯한 모습이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그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준이 오늘 나한테 딸기씨 씹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녀가 설명했어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짜증을 낼 때도 화내지 않고 다시 천천히 가르쳐줬어. 저는 미소 지으며 북한에서의 경험과 얼마나 다른지 떠올렸어요. 정말 멋지네, 유미. 제가 말했어요. 준은 정말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있잖아. 그가 나한테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어. 내가 딸기 농사에 재능이 있다고 했어. 유미의 얼굴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의 질투를 느꼈어요. 그녀는 새로운 세상에 그렇게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여전히 제 선입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유미의 여정도 쉽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켰어요.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지만 지금 여기서 딸기 심기 같은 소소한 일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유미의 눈에 띄는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녀는 더 많이 웃고 자유롭게 웃기 시작했어요. 준과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그녀에게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유미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 이해해. 하지만 이 나라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준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제가 유미가 적응하도록 돕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유미를 보면서 그녀가 여기서 안전함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 제가 인정했어요. 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변의 친절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미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배우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제 친구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유미는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며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삶에서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할 거라고. 유미가 했던 것처럼 믿음과 우정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 거라고.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 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미는 준과 함께 희망과 사랑을 찾았고 저는 제 선입견을 버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맞설 동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두려워했던 적들, 즉 불신,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유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일들에 슬펐지만 그녀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지금 그녀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미와 준김의 관계는 날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에게 큰 도전이었죠. 유미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의 과거가 좋은 엄마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준김은 언제나 그녀 곁에서 힘이 되어주며 그녀가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뒷마당에 채소와 꽃을 심으며 정원을 가꾸었죠. 유미는 무언가를 키우고 돌보는 것이 치유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욱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도와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웃들은 자주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곤 했습니다. 특히 박할머니는 유미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유미에게 김치와 여러 전통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유미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자주 그들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유미가 점점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욱 자주 보였고 웃음도 더 자유로워졌어요. 유미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어려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준김은 유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내심과 친절을 가지고 있었고 유미가 힘든 날이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준김은 유미를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고 상호 존중과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유미와 준김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점차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참여하고 싶었던 지역 독서 모임에 용기를 내어 나가보았죠. 놀랍게도 모두가 저를 환영해주고 제 시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책을 읽으며 저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받고 공감받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지역 사회에 더 깊이 관여하면서 저 자신도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가 많아지고 항상 위험을 예상하며 뒤돌아보는 습관도 없어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말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미와 저는 그녀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밝은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믿어져? 가끔은 정말 꿈만 같아.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정원에 앉아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유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내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주는 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돼. 저도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유미. 나도 정말 그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두려움 속에 살던 소녀들이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쉽지 않은 길이었고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있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치유하고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미의 평화로운 눈빛을 보며 제 마음에도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해가 저물며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유미의 우정, 준김 같은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준 이 마을에 대해 말이죠. 모든 힘든 일들 뒤에도 이렇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죠.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과거의 무게가 느껴질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유미와 준김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들이 시작하는 가족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을 준비하러 가자며 유미는 제 팔을 끼웠습니다. 준김이 비빔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유미와 함께 그녀의 작은 집 앞 마루에 앉아 평화로운 마을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는지 새삼 놀라웠어요. 따뜻한 여름바람이 근처 밭에서 익어가는 딸기의 달콤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공포와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가끔 이전에 대한 악몽을 꾸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라고 인정했죠. 너는? 유미는 차를 마시던 손에 힘을 주었어요. 거의 매일 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거 북한의 기쁨조에서 받은 상처는 깊게 남아있었어요. 이야기해봐 라고 저는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유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방에 다시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향수를 맡을 수 있고 그의 손이 느껴져. 소리를 지르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몸이 얼어붙어. 그리고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어요. 이제는 안전해 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알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현실 같아. 마치 내가 다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악몽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분노의 찬 목소리와 얼굴을 때리던 손의 아픔. 밤마다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걱정하던 기억들. 나도 가끔 아버지 꿈을 꿔 라고 고백했어요. 그 매질, 고함, 그리고 북한을 떠나던 날의 두려움. 잡히면 다시 보내질까봐 무서웠던 그날들. 유미는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겪었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밭에서 돌아오는 중 김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저는 이 친절한 남자에게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모두 괜찮아요? 라고 그는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유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준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 말 없이 유미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의 품에 기대어 힘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어. 라고 준김이 잠시 후 말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나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마을의 조용한 힘처럼요. 어떻게 매일을 견뎌? 저는 유미에게 물었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매일을 살아가는 거야?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와 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 덕분에 내가 강해지고 싶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찾은 따뜻함과 수용은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는? 준이 물었어요.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는 거야. 라고 마침내 대답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게 해줘. 마지막 햇살이 하늘에서 사라질 때 저는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라고 저는 말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유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잖아. 저는 설명했어요.
문화 충격, 외로움, 두려움. 우리가 지원 그룹을 시작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와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나누고 한국에서 사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도 배우는 곳을 만드는 거야. 준김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마을도 지지할 거야. 회의를 위해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흥분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바꾸고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기회였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지역 관리들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을 퍼뜨렸어요. 첫 번째 모임은 작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5사람 중 우리를 포함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의 말을 나누면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연결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한 여성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아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그룹은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작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착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저녁 감정이 벅찬 모임 후 유미와 제가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알아? 나 지난주에 악몽을 꾸지 않았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악몽을 꾼 때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유미, 준김, 이 마을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항상 우리의 일부로 남겠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마와 맞서고 두려움에 직면했으며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고 별을 올려다봅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지만 여기서는 더 밝게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두려움과 억압의 그림자 없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생각해? 유미가 저희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준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한 걸음씩. 그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꿈꾸지 못했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생존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과거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제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니까요. 매일이 변화를 만들 기회입니다. 매일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